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6일 새벽 3시 59분입니다. 한 1시간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최초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즉 탄도미사일을 계속 쏜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동맹국과 그리고 협력국과 의논을 하고 있다. 만약 계속 소화된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딱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기자가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큰 안보상의 문제는 북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임기를 마쳤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고 하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위험한 안보 요인이다. 그러면서 외교적 노력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는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뜻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동맹국과 의논을 하고 있다.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북한과 외교를 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비핵화라야 한다. 라고 조건을 딱 달았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대북 접촉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을 계속 소화되면은 거기에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동맹국과 의논을 하겠다. 한국, 일본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계속 쏘면 이란 단서를 달았지만은 지금 이 김정은이는 일주일 전에도 쏘았습니다. 그때는 순항미사일이었고요. 이번에 쏜 거는 탄도미사일이었으므로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금지 결의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을 위반한 겁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국제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발사했을 때는 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것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순항미사일이니까 이것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이 제재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어제 발사한 두 발은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계속 쏘면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런 점에서 트럼프하고 매우 다릅니다. 트럼프는 단거리 미사일을 쏘면은 그것은 미국 안보에는 아무 관계 없다. 미국 안보에는 관계 없어도 유엔 안보리 위반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는 것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두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 했어요. 다만 일본의 아베 수상만이 이것은 분명히 안보리 위반이다 라고 했는데 어제 새벽 한 7시경에 두 발 쏘고 나서 일본의 반응이 가장 빨랐습니다. 일본은 처음부터 이것은 탄도미사일이다 딱 규정을 하고 오전 10시에 벌써 스가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로 규탄한다, 항의한다라는 태도를 밝혔는데 우리 NSC는 그때까지 회의를 하고 있다가 일본이 그렇게 밝힌 이후에 한 4시간쯤 지나가지고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유감 표명 정도 하고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 자세는 문재인 정권이나 이 김정은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상응한 대응이 뭐냐? 상응하는 대응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북한을 뭐 포격하지는 않겠지만은
우선 훈련 지금 중단되어 있는 또는 상당히 그 규모가 축소되어 있는 한미 군사 훈련을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근방에 뭐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 가지고 무력 시위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탄도미사일 뭐 여러 수십 발 쏴도 아무런 반응을 내어놓지 않던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대결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여러 부분에서 경쟁은 해야 된다.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는 태도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Freedom and Human Rights,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나라이고, 그게 바로 미국이다. 미국 그 자체다. 따라서 중국에 의한 이 인권이나 자유의 억압에 대해서는 절대로 침묵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간에 곧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회의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중국의 인권 문제도 심각하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인권 탄압은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의 민간단체, 미국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래저래 김정은이나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바이든의 이 엄정한 대북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아마 골치를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는 거죠. 트럼프 때의 그리 흐리멍텅한 사진 찍기용 그런 대북 정책은 안 쓰겠다는 게 오늘 바이든이 밝힌 아주 명확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나 계속 소면 대응하겠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소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 우리로서는 걱정했던 일부 음모론자들이 바이든은 중국에 약할 것이다, 반대지 않습니까? 중국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트럼프보다 훨씬 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좀 안도가 됩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지금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렇다고 중국 쪽으로 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결국은 미국 자유세계와 친밀하게 엮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저 시대착오적인 계급투쟁론을 가지고 또는 제국주의적 이 국제관을 가지고 외교를 하면은 어떻게 될지 잠옷 걱정스럽습니다만은 다행히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이상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굽히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 이상 한미동맹을 어렵게 만드는 것,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면초가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남쪽 대통령이 아니고. 어쨌든 바이든의 간단한 한마디, 계속 에스컬레이션 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그 메시지가 아주 든든합니다. 아마 김정은 문재인으로서는 뜨끔한 한마디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